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배트맨 1부 시작합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금요일인 오늘은 한 주 동안 진행된 캐스팅 목록들을 한데 모아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선별을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캐스팅됐던 종목들이 과연 지금도 공략이 유효한지에 대한 체크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역시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물론 장은 조금 어렵게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도 방송은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특히나 롤러코스터가 쭉 내려가면서 장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환율도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도 종목, 주도주는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TV로 방송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TV로 나가고 있는 화면들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로 즐기시는 또 하나의 재미는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고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또는 좋았던 부분도 공유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의견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주시고 계시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매일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하루에 5% 이상의 주도주 수익을 내고 있는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힘든데 이런 와중에도 매일 주도주로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실된 분위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장중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다음 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어느 것으로든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조금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좀 롤러코스터 장세라고도 하면 맞을 만큼 좀 장이 들쑥날쑥한 모습 보였는데요. 환율도 많이 치솟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그래도 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사실은 시장은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 소폭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급락 이후에 소폭 하락은 하락세가 좀 멈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1% 하락했습니다. 하락 종목은 1,400개 정도 되니까 아주 많은 종목들이 하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제는 2,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으로 확인했더니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하락 전환했고 2,400선 마감했다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와 있고요. 하나는 또 환율이 지금 문제인데 천장이 뚫려버렸다고 합니다. 천장 뚫린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첫 1,362원을 마감했네요. 그리고 1,36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마 13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이후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수출 기업에겐 좋습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데 수입 기업이라고
든지 아니면 여기서 송금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미국 지수들은 소폭 상승 하락해서 횡보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좀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재밌다고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아직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태풍 관련주들이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재료를 봤더니 태풍 흰남노 북상의 재복구주 코리아 SE가 장중 상한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11호 태풍인데 이게 세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 기존에 가장 강했던 사라라든지 가장 강했던 매미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니까요. 태풍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상륙한다고 하니까요. 그대로 강하게 올지 아니면 약해서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이 관련주가 벌써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SE를 시작으로 특수건설, 우원개발, 자연환경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도 흐름 봐야 되는데 이게 단발적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태풍의 흐름에 맞춰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한가 종목은 오늘 한 종목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제 급락이 나왔고 또 소폭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이렇게 급락 이후에 소폭 하락은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은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물론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조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짚어주셨듯이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 잘 캐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와이드카드 종목들의 현황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8월 26일에 공개해 주셨던 GSE 7.48% 아주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 만들어내 주셨고요. 8월 29일에 공개해 주셨던 대한전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1.48% 상승폭 세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0일 공개해 주셨던 BH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이렇게 와이드카드로 공개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8%가 넘는 수익이 났었고 추가로 5.76%의 수익폭 쌓아 올려줬습니다. 그런 만큼 BH 아주 높은 수익률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파이널 캐스팅 종목 공개가 되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에 공개해 주셨던 조광 ILI 1.66%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9월 1일 어제 공개해 주셨던 고려신용정보 오늘 하루 만에 2.96% 상승폭 또 새로 써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와이드카드 종목들 화려한 모습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 오늘 하루 만에 3%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또 만들어내 주셨어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축한 겁니다, 방금. 고려신용정보하고 제가 오늘 오란톡방에 유신이라는 종목 상승이 나와서 수익 청산했는데 고려신용정보 먼저 보고 제가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려신용정보 일봉인데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승은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2.96%의 상승은 사실은 제가 보는 상승은 아닌데 지금 양봉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양봉 도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고려신용정보의 상승을 제가 51% 정도 확신했는데 오늘 양봉 도지가 나왔습니다. 분봉 한번 보면
장 초반 하락 출발해서요. 이렇게 한번 시가를 깨고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일봉상 보면 도지봉이기 때문에 힘의 응축이라든지 힘의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고가에서 도지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오르긴 올랐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흐름 보고 대응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갔다가는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고려신용정보 2.96% 상승은 나왔으니까 우선 상승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유신이라는 종목도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단기 종목 매매를 잘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하루에 5% 이상의 주도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시면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신이라는 종목 공략을 했고 유신이라는 종목도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봉 도지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먹을 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보시면 매수 공략 지점은 여기 공략 지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요. 시가를 돌파하고 시가를 지지받는 구간을 공략을 했고요. 고가인 4850원까지 못 먹었지만 4만 원에 제가 매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사실 수익을 오늘 같은 날도 봤다. 어제는 BH, 그제는 G2파워를 11%가 수익을 봤습니다. 매일 수익 본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체크를 좀 해보면 어제 지수 악재 급락에 의해서 오늘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악재 첫 번째는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대만과 중국, 미국의 아시아권 이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 외교적인 문제는 급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수는 다음 주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일정 중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9월 FOMC 회의인데 그게 20일과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 이후의 흐름은 중요한데요.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시장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브리핑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신용정보 어제 방송에서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오늘 하루 동안 3% 가까운 수익을 내주신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 이외에도 그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죠. 오늘은 유신이었는데 유신 4%가량의 수익을 만들어내 주셨고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막판 들어서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특히나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물리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이용준 디렉터님은 매일 수익을 내주고 계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함께 어려운 시장 좋은 종목으로 이겨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파이널 캐스팅 진행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주간 파이널 캐스팅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겠어요, 디렉터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봤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할 때 신규 재료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기존 재료가 있는 것들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규 재료가 나와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겠고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복귀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종목들이 모여있는 금요일인 만큼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EM코리아 후보생 이름 올렸고요. 자,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하나투어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3위권에서는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는데요. 개인기획사의 EN플러스, 기관기획사의 디어유 후보생 함께 캐스팅이 됐습니다. 월요일에는 총 4개 종목이 캐스팅이 됐고 그 이후에 방송 이후의 흐름을 보면 하나투어가 큰 상승이 나왔고 EM코리아, EN플러스, 디어유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뭐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어떤 종목 아직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뭐 월요일 종목들은 시간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목요일 캐스팅한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월요일 종목들은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좋게 보는 거는 하나투어 우선 좋게 보고요. 네. 그리고 EM코리아 두 종목 정도는 좋게 보고 사실은 다 좋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수혜주인 하나투어하고요. 방산주인 EM코리아 이 중에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하나투어 방송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줬고 자, 태조 이방원 주도주 섹터로 모여있는 태조 이방원에서 방 부분을 맡고 있는 방산주에 속한 EM코리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EM코리아 전에 하나투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를 설명드릴 텐데 왜냐하면 하나투어가 월요일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동그라미 부분에 캐스팅을 했고 그 다음 날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15% 넘게 상승을 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눌리긴 했는데 하나투어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행 관련주이고요. 일본 정부가 3차 백신을 접종한 자에 의해서 PCR 검사를 면제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상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눌린다면 이 구간 또는 이 구간 52,000원 구간, 56,000원 구간에서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제주항공도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왜 제주항공은 보지 말고 하나투어가만 보냐고 이렇게 한번 그때 여러분께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제주항공은 보지 않았고요. 하나투어는 유보율이 무려 1611%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M코리아인데요. EM코리아도 보면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산주로 지금 묶여 있죠. 그래서 제가 EM코리아 때 체크해놨던 거 그대로인데 공략 캐스팅을 하고 나서 EM코리아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방산주 다음 주에는 상승 이후에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음봉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11선, 그 다음은 21선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 하지만 방산주 앞으로 흐름 좋게 보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EM코리아 흐름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한 거고요. 뭐 재료를 말씀드리면 8월 28일 재료입니다. 지난달 폴란드하고요. 한국 방산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체의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게 EM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로 물려 있고 수소차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는 EM코리아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코리아의 매출의 또 절반 이상이 방산하고 항공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EM코리아도 좋게 보이는데 EM코리아는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눌리면 그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하나투어는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상승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EM코리아 여전히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를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국 후의 검사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입국 전 검사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여행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투어 방송 공개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 높게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공략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EM코리아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방산주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K방산의 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K방산주 주요 종목들에 EM코리아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왔었고 방산주들 계속해서 꾸준히 흐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역시 좋은 종목이고 재료도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캐스팅 종목 중에서는 하나투어와 EM코리아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바로 화요일 캐스팅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후보생이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었고요. 기관기획사의 대주전자재료가 2위권에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다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조건부 캐스팅이었다라는 점 한 번 더 복기를 해드리겠고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차바이오텍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캐스팅이 진행됐던 화요일 캐스팅 목록들이었는데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지금도 좀 유효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금도 보고 있긴 한데요.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캐스팅 이후에 매수하셨다면 눌려있기 때문에 많이 좀 물려있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조건부 캐스팅이었는데 아직도 괜찮은 것 같고 차바이오텍은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볼 텐데요. 지금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열었는데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기준봉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 음봉이 어제 오늘 크게 나왔습니다. 역시 대형주라 지수가 밀리면 지수에 따라 눌리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민이고 사실 저도 고민입니다. 21선 깨진 다음부터 저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재료는 살아있고 대형주이고 기준봉의 시가까지는 아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이 시가인 5,700원을 깨져버린다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날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물리는 거거든요. 8월 26일 날. 이게 기관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면 버티면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버티는 것처럼 버티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대형주이고 재료는 지금 중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중국발 인프라 투자 금액이 무려 1,324조이니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버티면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전저점이 4,790원 지지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생각된다면 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 추매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지지라인에서. 그리고 버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차트를 길게 보더라도 지금이 저점 구간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저희도 물렸다. 이렇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단기 종목으로 5% 이상 10%, 11%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는 맞지만 이렇게 눌린 건 눌렸다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다 하면서 방송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2선이 깨졌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여전히 이용준 디렉터님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이다 보니 지수가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을 생각해서 리뷰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21선이 깨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특히나 더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 저점인 4,790원 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네옴시티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또 중국의 대형 인프라 수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외에 대주전자재료도 여전히 조건 네.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세요? 두 종목은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잠깐 찝어드리면 대주전자재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조건부 캐스팅을 했던 이유가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전기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 부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법안 발표, 인플레 감축 법안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전기차의 완성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완성차 업체는 악재로 작용되나 부품을 수출하는 대주전자 자료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보조금 논의를 위해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방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대주전자 재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96,700원. 그리고 97,000원 이 사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조건부 캐스팅했던 이유는 방미 결과에 따라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차 바이오텍 보여드리면 차 바이오텍도 지금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밀리긴 했지만 아직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현대바이오 상승을 보면서 바이오주가 주가 하락할 때는 역시 잘 가는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상승이 나왔을 때 차 바이오텍은 못 갔지만 이게 차 바이오텍 자체의 이슈는 없지만 바이오주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 바이오텍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노란톡방에 주도주의가 만약 차 바이오텍이 된다면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봐서 이것도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한 종목이 모두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2,400개 중에 주도주가 되는 종목은 1개 또는 2개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될 가망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지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차바이오텍도 흐름을 같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전자재료와 차 바이오텍 여전히 공략하는 것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에 외교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그런 만큼 대주전자재료 계속해서 그 조건 살아있고 다음 주에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차 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주로 바이오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바이오주, 장이 하락할 때 해지 개념으로 지켜봐야 할 그런 섹터다라는 이야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차 바이오텍 역시 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주도주로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도주로 매일매일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주부터 뭐 2차 전지, 건설주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에 좀 눈을 불을 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요일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선별하는 안목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노란톡 입장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고요. 수요일에 캐스팅됐던 좋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역시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수요일 BHI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고 1위권에서 기관기획사의 후보생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위권에서는 역시 기관기획사의 대덕전자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었고요. 자,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KMW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개 후보생들 다시 한번 만나보셨는데 자, 여전히 유효한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 종목만 유효하다고 하고요. 네. 종목은 우선 좀 관망하자 의견 드릴 텐데 BHI는 지금 원전으로 가는 거고 KMW는 5G인데 두 종목은 우선 재료가 좋기 때문에 중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외를 하고요. 네. 대덕전자 바로 갈 것 같아서 대덕전자를 캐스팅을 다시 한번
한번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은 중장기로 좋지만 일단 단기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은 대덕전자로 본다. 네. 왜냐하면 대덕전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종목이고요. 제가 거래소의 가장 큰 이슈를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이거든요. 대덕전자는 3분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거라고 DB금융투자에서 이미 기사가 나와 있고요. 목표가가 무려 47,000원입니다. 현재가 오늘 눌리긴 했지만 29,250원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22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제가 캐스팅한 8월 31일 날 나왔는데요. 이 양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양봉을 오를 거라면 양봉의 중심값이 28,600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밀렸기 때문에 아마 눌렸다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바로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N자 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근간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호조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를 좋게 보고 있고 물론 BH라든지 KMW도 좋은데 BHI는 원전 관련주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눌리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관망하자 드리는 거고요. KMW는 5G 관련주인데 5G 관련주 중에 오늘 머큐리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KMW가 대장이 못 됐다는 거기 때문에 KMW는 좀 오르더라도 작게 오를 것 같아서 KMW 좀 관망하자. 하지만 재료는 좋기 때문에 두 종목은 중장기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캐스팅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세 개 종목들 여전히 재료는 다 좋습니다. 자, 먼저 대덕전자 이야기를 드리면 수요일에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이슈 여전히 유효하고요. 매출과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이면 N자 파동으로 큰 상승 만들어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수요일 캐스팅했던 종목들 중에 여전히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KMW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BHI는 원전 관련주였고 KMW는 5G 관련주였죠. 5G 관련주에서는 KMW가 오늘 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작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BHI 원전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수들이 워낙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누려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면모가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중에서는 대덕전자 캐스팅이 유효하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캐스팅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위군에서는 더블 캐스팅이 진행이 됐죠. 기관기획사의 1승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솔리드가 더블 캐스팅이 됐었고요. 자,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NK맥스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캐스팅이 됐는데 토니모리 후보생도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3위권, 2위권, 1위권 해서 총 4개의 종목이 캐스팅이 됐는데 아무래도 어제 좀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봤던 종목들인 만큼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더 많으실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변동이 없는데 신기하게 4종목 봤더니 다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앵커님 대단하게 토니모리까지 찝어주시는 거 보니까 기억력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잘해주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토니모리 저는 깜빡하고 있었네요. 토니모리까지 했었던 건데 4종목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좋게 보는 건 사실은 솔리드 가장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솔리드 좋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나머지 종목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솔리드를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5G 관련주 중에 오늘 머큐리가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는데 원래는 5G 관련주 중에 대장이 솔리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솔리드였는데 오늘 머큐리가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5G 관련주 중에 키 맞추기라고 해서 한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음 종목이 못 간 종목이 그 다음날 치고 나가고 이런 키 맞춤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솔리드가 5G 관련주 중에 키 맞춤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KMW 솔리드 좋게 보는데 먼저 저는 솔리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오늘 솔리드 상승이 나왔고요. 전고점인
5,730원을 좀 돌파를 해주고 윗꼬리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조지표 잘 보지는 않긴 하지만 보조지표상으로도 상승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고요. 솔리드 상승이 나온다면 6,250원, 전고점이 6,75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도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KMW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하죠. 하지만 KMW는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됐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양봉 도주로 마감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솔리드를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5G가 지금 이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고 자율주행차 하려면 5G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5G 설치 설비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솔리드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보니까 15,000원도 지금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지금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 중에 저는 솔리드, 머큐리 다음은 솔리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1승인과 NK맥스도 좀 볼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승 같은 경우는 상승 후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승 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으로 5일선 지지를 받는 급등주 패턴입니다. 매매하기는 1승이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주도주로 1승이 걸리면 1승도 한번 공략해서 하루에 짧게는 1, 2분, 길게는 한두 시간 내에 5% 이상 수익을 보게 해드릴게요. 1억을 투자하면 5%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50만 원 아닙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저도 전문가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주도주만 잘 찾으면 그리고 맥점만 잘 공개되면 돈 버는 건 어렵지 않다. 지수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NK맥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NK맥스는 흐름이 좋은데 제가 이대로 했는데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왔는데 음봉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좀 눌렸다 가지 않을까 해서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고 유럽 종양 화기가 9월이기 때문에 9월 결과도 한번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것도 상승이 나왔죠. 고가 대비해서 7% 나왔으니까 작은 상승은 아닌데요.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을 하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보고 NK맥스와 프레스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관망하자 의견 드리는데 1승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나는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제가 공략하겠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좀 이따 또 부연 설명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 여전히 캐스팅이 유효한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흐름이 오늘 머큐리가 급등이 나왔지만 키맞춤이라고 해서 솔리드도 이렇게 머큐리가 급등이 나온 만큼 함께 맞춰서 상승을 해줄 것이다. 다음 주에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5G 관련주들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G20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실제로 5G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5G 관련주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솔리드 캐스팅 여전히 유효하고 재료들도 역시 건재하게 살아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NK맥스 흐름이 좋고 상승도 나왔지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 들어갈 걸로 보고 계시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역시 바이오주인데 차트상 흐름이 좀 다소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희 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3위권 후보생 중에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이기 네. 때문에 캐스팅을 탈락시키는 게 좀 아쉬웠다 했던 토니모리 후보생도 그렇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니모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네, 와. 당연하죠. 저는 사실은 종목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쵸. 토니모리가 제가 어제 말했던 것 중 혹시 기억하신 게 지수가 하락하면 어떤 섹터가 간다고 제가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낙폭이 과대했던 화장품주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주. 대단하십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바이오주 화장품주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토니모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낙폭이 과했던 화장품과 바이오주가 사실 지수가 하락하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가 제가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다만 캐스팅하지 않았던 이유는 화장품주고 섹터도 다 좋으나 거래 대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말하고 나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토니모리는 화장품주 중에 바닥에서 변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만약 거래 대금이 빵 터진다면 토니모리도 제가 노란톡방에 한번 공략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바닥주이기 때문에
물려도 물리는 구간이 엄청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10시 정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관심주를 5개에서 8개 정도 추려드립니다. 그중에 알겠지만 한두 종목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도 관종에 넣으시고요. 화장품주 보실 때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도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니모리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리 노란톡방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3위권 캐스팅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도 조금 아쉬운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토니모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수의 흐름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낙폭이 과대했던 화장품주 그리고 바이오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께 이렇게 어제 캐스팅 해주셨던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제 캐스팅 해주셨던 종목들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고 또 토니모리 역시 오늘 2.18%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캐스팅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실력으로서 입증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는 기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한데 모아서 여전히 공략이 유효한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또 한번 복귀를 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전히 캐스팅이 유효한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다음 주에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파이널 캐스팅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자, 파이널 캐스팅 공개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해주시죠. 네, 제가 카운트다운 하고 하겠습니다. 네. 3, 2, 1, 드럼롤, 솔리드입니다. 네,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 솔리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솔리드 앞서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조금 더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솔리드는 원래 주도주였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오늘 머큐리가 간 걸 보고 솔리드 키 맞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좋아했던 그룹이 솔리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리드 더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 거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베스트를 찾을 때 제가 수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만 픽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보면 보통 14개, 15개 종목인데 그 중에 솔리드가 안정적이고 중장기로도 좋아 보이고요. 머큐리 키 맞춤은 솔리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말했다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솔리드 수급이 들어올 때 하루에 빠르고 정확하게 5% 이상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는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벌써 캐스팅한 종목이 서너 개인데 서너 개가 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전제는 수급과 호가를 확인하는 제 능력이 살짝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요일에 끝을 잡고 솔리드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도 좋아하셨던 그룹 솔리드와 이름이 같은 이 솔리드 파이널 캐스팅 해주셨는데요. 자, 수급과 호가를 확인하는 그 센스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솔리드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에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한 입장도 언제든지 가능하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파이널 캐스팅은 솔리드가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잊지 않고 좋은 종목을 선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요.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하나 할까요, 이제? 하나, 네. 둘, 셋 해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와일드카드는 모트렉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모트렉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이 3일이 너무 이제 지겨우셔가지고 하나, 둘, 셋 했다. 먼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트렉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데 모트렉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 가장 핵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요, ADAS 등을 개발 제조하기 때문에 이게 자율주행차 섹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품과 바이오주가 간다고 하다가 자율주행차 모트렉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2022년 9월 2일 오늘자 기사를 보면요,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연말까지 출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연말이면 지금 9월이니까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 차량이 나온다는 거는 이 속의 부품인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요, ADAS가 더 고급, 더 기술적으로 올라간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트렉스가 거기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데요. 이게 Full Self Driving Capability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데 기존 서비스 가격에서 25%를 올린 2천만 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가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면 부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연기관차보다 많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가장 이쁜 차트입니다. 주식쟁이들이 보면, 차트쟁이들이 보면 바닥에서 한 바닥, 두 바닥, 3바닥을 다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직전입니다. 모트렉스 오늘 분봉도 보면 고가에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본업하시다가 제가 이거 다 컨닝할 수 있는 자료 드리는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오늘 종가인 13,650원을 다음 주에 돌파하게 되면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제가 주도주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선 관종에 넣을 종목은 된다. 솔리드, 모트렉스 이 두 종목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드리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필수 장비인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ADAS를 제조하는 모트렉스의 흐름이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 노란톡방의 모트렉스 흐름하고요, 호가창의 흐름, 실시간 대응 방안, 그리고 공략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모트렉스 관련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하루에 5% 이상 수익 내는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잘하는지 하루 이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래곤 준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드래곤 준과 다음 주에 함께 하시죠. 네, 확신을 갖고 드래곤준과 다음 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 빨간불 맞이하게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와일드카드 종목은 모트렉스 공개가 됐는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모트렉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연말까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차트적으로 봐도 모트렉스 한 번 더 갈 때가 됐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인 13,500원 다음 주에 돌파를 해준다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엿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노란톡방에서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이었던 솔리드, 그리고 와일드카드 종목인 모트렉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장전부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관련 재료 뉴스 수급에 대한 내용들 모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노란톡방에서 다음 주 대응도 현명하게 이어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